내가 오늘 그려주는 그래프들하고 함수의 증가 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냐? 함수의 증가 함수를 정의할 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증가한다는 건 어떻게 정의하느냐? 구간에서 특정한 구간에서 x좌표가 더 커졌을 때 x값이 더 커지면 y좌표가 더 커지면 증가하는 거지. 뭐 이런 거죠. 이게 그냥 해보세요. 이게 증가함수겠죠. 이게 증가함수겠죠? 그럼 누가 보더라도 x1과 x2가 있어. 뭐 임의로 x1과 x2를 잡았다고 쳐. 그랬을 때 x1보다 x2가 더 컸을 때 당연히 fx1보다는 이게 fx1이겠죠? fx2가 어떻게 돼야 되겠냐? 증가한다는 얘기는 fx2가 더 크다는 얘기. 이러면 증가가 된다는 얘기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아니냐, 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감소는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뭐 이런 게 이제 감소일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이제 감소일 거 아니야. 그럼 당연하겠지만, x1, x2가 있을 때, x1보다 x2가 커졌어. 그러면 반대로, 이 fx1보다 fx2가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작아지면. 반대가 되면. x2가 더 커지고 있는데, 이미 x2가 더 커지고 있는데, 함수값은 더 작아지고 있어. 그러면 이게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거를 표기해 놓은 게, 거기 92페이지에 보면 증가감소를 이렇게 수학적으로 정의돼요. x1보다, 임의의 x1보다, 구간에서 임의의 x1보다 x2가 크다고 했을 때, 이거일 때, 모든 fx1보다 fx2가 커지면, 이 구간에서 증가한다. 라고 정의하는 거고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x값이 커질수록 y값도 계속 커지게 되면은 증가하고 있다. 그 구간에서. 이렇게 정의하는 거고, 반대가 되면, 임의의 x1보다 x2가 컸을 때, fx1이 fx2보다 크면, 어디를 잡아도 크면, 이때는 감소한다라고 우리가 정의하기로 우리가 정의를 한 거죠. 근데 뭐 정의가 너무 당연한 정의이기 때문에 사실 그치 수민아? 너무 당연한 정의죠? 뭐 이거에 대해서.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재미있는 게 뭐냐면 앞에서 평균값 정리를 배웠단 말이야. 그 평균값 정리를 왜 배웠을까? 생뚱맞게 갑자기 접선의 방식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평균값 정리 배웠잖아. 평균값 정리를 정의하자면 이런 거야.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자, 이 두 점이 있어. 했을 때 이 두 점을 연결하는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미분 계수가 이 A, B 사이에서 나온다 안 나온다 적어도 한 개 이상 존재한다고 했던 게 평균값 정리. 평균값 정리 이름 봐라. 평균 변화율이 딱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잖아 벌써. 아니야? 평균값 정리에서. 근데 이건데 이게 갑자기 생뚱맞게 맞았잖아. 그래서 이게 했잖아. A, B 사이에서의 평균 변화율은 B-A분의 FB-FA인데 이러한 뭐가 존재한다? 이 사이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C는 A, B 사이에 있는 것이다 라고 했단 말이야.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걸 보여줄게요. 이게 배운 이유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평균값 정리는 성립을 하잖아. 무조건 적어도 하나 존재하잖아. 내가 이 B를 갑자기 또 극한으로 여기로 데리고 온 거야. 갖고 올 수 있잖아. 그치? 수민아. B를 A로 데리고 오는 거야. 이게 구간이 점점 줄였어도 이게 점점 B가 A로 가까이 가게 되면 자 만약에 극한을 볼 때 딱 해봐. B가 만약에 A로 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 평균 변화율이 당연히 이 분모는 무조건 양수겠죠. 플러스가 되겠죠? 그치? 다현아? B가 더 클 거 아니야 무조건. 밑에도 플러스잖아. 근데 봐봐. 이게 만약에 증가함수면 얘가 얘보다 무조건 크지. 증가함수면. 왜냐면 증가함수 저기 밑에 있잖아.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다고 치면 B가 더 크잖아 지금. 그럼 B가 더 클 거란 말이야. 이게 만약에 이 fx가 이 구간에서 증가함수였다면 증가 상태에 있었다면 얘도 분자도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가 나온다. 맞아. 그리고 얘가 봐봐. 얘가 B가 A로 가면 얘가 어디로 가겠냐? 우리 어디로 가겠어?
B가 A로 가면 이 C가 어디로 가겠어? 거의 A로 가까이 다가가지 않겠냐? 아니? A로 가까이 다가가겠어. 다가가겠지. 그러면 이게 F 프라임 A가 되는 거야. 이게 뭔 소리냐? 증가한다고 하면 도함수의 부호가 뭐가 나온다? 양수가 나온다. 미분계수의 부호가 뭐가 나온다고? 양수가 나온다. 그러니까 증가한다는 상태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태가 되면 그 증가한다는 상태가 우리가 이렇게 정의했는데 그 증가하는 상태가 미분계수로 보자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양수가 되는 상태. 미분계수가 양수면 증가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점점 그래프가 커지고 있는 거야.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감소한다고 하면 분모는 플러스고 분자는 뭐가 되겠냐? 분자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러면 이때 도함수는 무슨 부호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무슨 부호가 나오겠습니다? 마이너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연결이 되는 거야. 증가하고 있으면 미분계수,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가 나올 것이고 감소하고 있는 구간이라면 도함수의 부호가 뭐가 된다? 음수가 된다는 거를 뭐를 통해서, 어떤 거를 브릿지를 통해서 증명하냐면 편국합 정리를 가지고 증명하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죠. 편국합 정리. 여기. 요 증명은 여기 있어요. 편국합 정리 한 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거를 편국합 정리가 갑자기 땡뚱맞게 좀 나오겠지 않아? 아니야? 수민아, 편국합 정리 갑자기 땡뚱맞게 좀 나오겠지. 갑자기 적선의 방식 하더니 막 갑자기 땡뚱맞게. 편국합 정리가 또 나왔잖아. 그래서 왜 나온 거야? 했는데 이게 누구를 위해서 증명해 보는 거냐면 함수의 증가 감소가 뭘로 연결시키는 거냐면 도함수의 부호에 연결시키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였어.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마법이죠. 저 개념 때문에 우리가 3차 함수, 4차 함수, 5차 함수, 6차 함수, 초월함수 앞으로 배우게 되는 모든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있어. 오늘 배우는 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이게 필요했을까? 왜 이 개념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었을까? 그 봐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그래프들은요 되게 명확해. 잘 봐봐. 2차 함수는 모양이 딱 두 개야. 명확해. 어떻게 되냐? 최고차항이 양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래로 볼로. 음수면 위로 볼로. 그러니까 봐봐. 최고차항이 양수거나 음수면 이게 다른 게 나오지가 않아. 지수함수도 봐봐. 지수함수도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하는 거야. 이렇게. 맞잖아. 밑이 0부터 1 사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감소하잖아. 명확하잖아. 마찬가지 로그함수도 마찬가지야. 밑이 0부터 1 사이가 되면 이렇게 나오잖아. 밑이 0부터 1 사이가 되면 이렇게 나오잖아. 딱 정해져 있잖아. 기본형이 딱 정해져 있잖아.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들은 누가 보더라도 딱 기본형이 딱 정해져 있는 거야. 근데 봐봐. 3차 함수는 최고차항이 양수잖아? 모양이 한 가지가 나오지가 않아. 세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최고차항이 양수라고 해서 어떤 모양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야. 2차 함수처럼. 2차 함수는 최고차항이 양수야. 그럼 무조건 아래로 볼록이라니까? 근데 3차 함수는 양수야. 어떤 모양인지 몰라. 구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배우는 함수들은 기본형이 하나가 딱 정해져 있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봐봐.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2학년 1학기를 기준으로 2학년 1학기 전에는 딱 기본형이 딱 정해져 있는 거야. 양수다 아래로 볼록, 음수다 위로 볼록, 뭐 로그함수, 지수함수, 삼각함수 딱 정해져 있는 거야. 근데 2학년 1학기나 2학기로 넘어가기 시작부터는 이제부터 배우는 함수들은 양수야? 뭔지 몰라.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올 수 있어. 기존의 것들로는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는 거야.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완전히 바뀌는 거지. 2학년 1학기 전에는 기본형이 딱 정해져 있어. 그래서 내가 맨날 여러분 기본형 때 어떻게 하라 그러죠? 야, 점 찍어. 점 찍어서 그려. 그럼 한 가지 모양 나오니까 그거 될 거야. 근데 앞으로는 점 찍어서 그리면 뭐가 나올지 몰라. 어떤 모양이 나올지 이제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예전의 방법으로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누구를 이용할 거다? 수민아? 누구를 이용할 거다? 증가감소를 정할 때 누구를 이용할 거다?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이용할 것이다.
도함수가 양수면 이 함수는 증가하고 있는 거야. 그래프 모양. 도함수가 음수면 감소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내가 3차 함수 그래프를 몰라. I don't know. 근데 3차 함수를 미분하면 몇 차 함수죠? 우리 2차 함수 알잖아. 그럼 2차 함수의 도함수의 모양을 가지고 몇 차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예상할 수 있다는 거야. 2차 함수까지 나가니까. 그래서 이 마법의 키워드, 함수의 증가 감소가 누구한테 달려있다? 도함수의 부호에 달려있다. 이거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는 모든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 거야. 기존의 것들은 어차피 기본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본형으로 그리면 돼요. 근데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모든 그래프들은 기본형이 딱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는 거지. 안 정해져 있으니까 이 미분을 배우게 되면서 사실 미분은 변화율이잖아. 근데 사실 딱 까놓고 얘기해서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그래프 그릴 때 더 많이 써. 실제적으로. 변화율보다 그래프 그릴 때 더 많이 써. 아주 재밌죠. 뭐 비오는 거 아니죠? 윗집에서 뭐 이렇게 뭐 하는 거겠지? 비 안 오죠? 그지? 수민아 비 안 오죠? 비 와? 갑자기 또 비 내려? 스콜스야? 갑자기? 오늘 비 온다는 얘기 없던 것 같던데? 그래, 요즘 뭐 이게 일 수가 없죠? 그래요, 이게. 기존에 있었던 모든 그 데이터들은 다 어디로 가라? 똥으로 가라.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기후가 바뀐 것 같아요. 온대 기후에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다시 배울 때 되면은 우리 사실 온대 기후라고 배우지 않았냐? 우리 다현아 또 무슨 기후라고 배웠냐 우리나라? 온대 기후라고 배웠니? 여러분들도? 우리 자식 때 너네 자식 때 되면 이제 아열대 기후라고 배우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러다가? 이제 이러다가? 어? 아니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이제? 그래서 괜찮아요. 비 오면 선생님 우산 비워주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마법의 키워드야. 증가 감소가 누구한테 달려있다? 도함수의 부호에 달려있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증가 감소를 판단하라고 하면 다 뭘 하고 있는 거야? 증가 감소를 판단하라고 하면 도함수를 구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개념 체크. 개념 체크. 개념 체크. 자, 1번 개념 체크 1번에 1번. fx는 x 더하기 1인데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의 증가감수는 뭐냐? 그럼 미분해요. 미분하니까 몇이냐? 우리 수민아? 양수죠. 얘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모든 구간에서 증가다. 양수니까 증가. 야, 얘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얘가 증가하는 거야. 본함수가 증가하는 거야. 미분된 함수 말고, 도함수 말고. 도함수가 다 양수야. 모든 구간에서 양수인 걸 보니까. 도함수가 모든 구간에서 양수인 걸 보니까, 본함수가 모든 구간에서 증가한다. 이해되나요, 지금? 그래서 증가 감수를 물어보면, 그냥 조사하면 되는 거야. 자, 2번은 미분을 못해요. 난 할 수 있는데 여러분도 못해요. 그래서 아쉽지만 얘는 그래프를 좀 그려야 될 것 같아요. y는 x분의 1은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리면 뭐 이렇게 그려지지 않나요? 그래서 0부터 무한대까지 보면 감소함수입니다. 감소한다. 0부터 무한대까지만. 여기서도 감소하죠. 자, 그럼 그래프 그려볼게요. 자, 그래서 함수의 증가 감소를 조사할 때, 자, 잘 봐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제 뭐를 그리라고 시키냐면, 처음에는 증가함표를 그리라고 시켜요. 자, 넘겨보세요. 증가함표를 그리라고 시키는데, 증가함표를 앞으로 안 그릴 거야. 자, 증가함표는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증가함표를 우리 안 그리거든요. 증가함표를 그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 근데 그런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수에서는 오지 않아요. 오직 미적분에서만 와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교육과정에서 배우게 되지만 증감표를 그려야 되거든. 근데 증감표 안 그릴 거야. 자, 왜 안 그려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설명을 해줄게요. 증감표 그리는 게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 증감표를 안 그릴 건데, 근데 증감표를 교육과정에서 배우니까 한 번 정도는 또 그려줘야 되겠죠. 예의상. 아니야? 수민아? 한 번 정도는? 봐봐. 증감표를 그리면서 증가감수를 조사를 할게요. 그러면 피스 2-1번. 1-1번에 보면 fx가 있는데 이게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9x의 제곱 더하기 12x 빼기 3인데 나는 결론은 이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거야.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그런 그래프 놀이를 하고 싶은데 I don't know. 기본형 없어. 아이 몰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미분을 때려요. 그래서 증감표를 그립니다. 잘 보세요. f'x에서 도함수를 구해요. 그러면 6x의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2가 되겠고요. 6으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니까 이게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면서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럼 증감표를 보자면 얘 부호는 어떻게 되냐? 0일 때가 1하고 2일 때야. x가 몇일 때? 1하고 2일 때.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있을 때. 자, x값이 1하고 2일 때가 0이 되는 거니까 0이 될 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점점점으로 바뀌겠습니다. 자, 이게 x값이에요. 그때 도함수를 부호를 찾아요. 그러면 1일 때가 0인 거야. 이게 0인 거야. 자, 그러면 1보다 작을 때 0을 집어넣으면 이게 둘 다 음수가 나오니까 증감표가 뭐가 나오죠? 부호가 뭐가 나오겠어? 둘 다 음수니까. 이게 1보다 작은 거 대입하면 둘 다 음수가 되거든요. 양수가 돼요. 그래서 증감표에서는 이게 뭐가 나온다? 플러스가 됩니다. 1하고 2 사이 거에 집어넣으면 하나는 양수가 하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리고 2보다 크면 둘 다 양수니까 플러스가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 fx 그래프가 플러스일 땐 증가한다는 거고 0일 때는 잠깐 멈췄다가 그럼 이제 2를 집어넣어요. 1일 때였다가 갑자기 집어넣습니다. 그럼 1일 때 값이 뭐가 나오냐면 2가 나와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면 감소한다. 보남수가. 양수면 증가한다는 얘기야. 도함수가 양수면 감소하고 0일 때 대입하면 마삼이에요. 0일 때 대입하면 마삼 아니냐? 아, 도함수 값 구했냐? fx 값 구하는 거 아니야? F2가 1이에요. 미안해. 그 다음에 다 증가하죠.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한다. 3차 함수 그래프가. 이게 지금 뭔 소리냐면 도함수의 부호를 본 거야. 도함수가 양수면 증가하는 거야. 도함수가 음수면 감소하는 거야. 다시 0이 됐다가 된가.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3차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된다는 거야. 봐봐. 이게 지금 3차 함수가 다 미분 가능하잖아. 자, 미분 가능하면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이게 자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되니까 이게 첨점이 나오면 안 돼. 뾰족한 점이 나오면 안 돼. 그럼 다 어떻게 연결돼야 되지? 있습니다. 스무스하게. 아주 스무스하게. 그 청룡리에 딱 하듯이. 청룡리다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스무스하게 연결되는 건 다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그래프 모양을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계속 증가하다가 여기서 2가 찍었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야. 그러다가 2가 되면 다시 증가한다. 이게 스무스하게 그려져요. 다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게 뾰족하게 그리면 안 돼요. 이렇게 스무스하게 그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런 모양으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를 지금 뭐를 그려서 보였냐면 증감표를 그려서 했어. 근데 이게 증감표가 오래 걸리잖아. 봐봐. 이걸 이렇게 연습하면 안 되고 어떻게 연습하면 되냐면 잘 봐. 원래대로 하면 이제 증감표를 안 그려요. 그럼 어떻게 하냐? 짜자잔. 원리가 이제 다 나와서 도함수를 그려요. 도함수를 그리면요. 1하고 2에서 근을 가지면서 이게 아래로 블록이냐 위로 블록이냐 수민은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니까 아래로 블록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도함수 그래프예요. 이게 도함수 그래프야. 그러면 여기서 부호만 보면 돼. 이쪽에 있을 때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예요. 여기로 오면 도함수 부호 뭐죠? 다현아? 밑에 있으니까? 밑에 있으면 마이너스. 다시 위로 올라가니까 플러스잖아.
이걸 보고 그리는 거야. 그래서 함수함수를 그릴 때 여기서 이거를 쭉 내려. 1일 때, 2일 때 쭉 내려요. 그 다음에 이게 플러스잖아.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야. 그다가 1부터 2 사이에서는 마이너스잖아. 감소한다는 거야. 그다가 다시 2부터는 다시 증가한다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증가표를 그리지 않고 도함수의 그래프를 본 다음에 플러스 부분에서 증가하게 그리고 마이너스 부분에서 감소하게 그리고 다시 플러스로 바뀌면 증가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뭐냐? 봐봐. 어떤 점들이 되게 중요하냐? 바로 그래프를 그릴 때 이런 점들이 중요한 거야. 왜냐? 이게 어떤 점이냐?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점이야. 이 점은 어떻게 되는 거죠?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점. 2차 함수로 보자면 어떤 점이냐면 꼭지점 같은 거야. 2차 함수로 보자면 어떤 거야? 꼭지점. 이렇게. 이런 점을 우리가 극값이라고 불러요. 극값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보겠죠. 그래서 얘는 가장 크죠? 극대값이라고 불러요. 증가가 확대, 극속가, 가장 작을 때 극속가.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서 0이 될 때를 극대값이라고 불러요. 왜냐? 증가나 감소로 바뀝니다. 증감이 바뀔 때, 증가 감소가 바뀔 때 값에 되게 관심이 많아. 그래프 그릴 때. 우리가 2차 함수에서도 어떤 점에서 가장 관심이 많았죠? 이 꼭지점. 증가 감소 바뀔 때. 감소하다가 증가가 바뀌죠. 이런 점들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실제 운동을 분석, 이런 거죠. 운동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거야. 이게 미분의 운동하여 분석하려고 처음 나왔거든요. 이런 거야. 내가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가는 이 점들이 중요한 점인 거야. 내가 뭔가 변화가 일어날 때. 운동 방향의 변화가 일어날 때. 그런 점들이 바로 이런 점들인 거야. 실제적으로 보자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자, 그러면 결론은 우리가 뭐만 알면은 본함수를 그릴 수 있냐면 도함수를 그릴 수가 있으면 무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다? 본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 3차 함수의 도함수는 다 2차 함수잖아. 그럼 2차 함수 모양이 총 몇 가지를 우리가 배우냐면 보일 때부터 6가지를 배워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필기를 좀 해야 돼요. 자, 제가 이제 이면지를 좀 주면서 우리 수민이는 그때 아마 했던 기억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 오늘 이거를 이제 배우면 돼요. 이거 배우면 이제 미션 커뮤니티. 이것만 이해하면 끝이에요. 애들이 빠르게 다 따라졌어요. 자, 6가지 보고 그릴 건데, 자, 오늘 3차 함수 그릴 거야. 자, 애들이 다 사라졌어요. 자, 그래프를 이것만 알면은 다 배우는 거야. 사실 이 뒤에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이게 전부야. 지금 우리가 배우는 모든 거는 결국은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2차 함수 모양 6가지에 따라서 본함수를 그릴 거야. 자, 2차 함수, 도함수죠. y는 f'x가 2차 함수겠죠, 당연히. 도함수가 2차 함수일 거야. 3차 함수 그릴 건데, 도함수가 양수일 때로 볼게요. 양수일 때는 총 3가지로 되는데,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2차 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도함수의 판별식이에요. 도함수 판별식. 판별식이 0이 한 등에서 만나죠. 알파, 베타, 알파. 판별식 0보다 작으면 안 만납니다. 자, 도함수가 이러한 상태일 때, 누구를 그릴 거냐면 본함수를 그릴 거야. 자, 얘 같은 경우는 이 도함수가 알파보다 작으면 이 도함수의 부호가 뭐가 되는 거냐면 양수예요. 플러스가 됐다가 마이너스가 됐다가 플러스가 되는 구조입니다. 결론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걸 쭉 내려요. 이제 본함수를 그릴 겁니다. 쭉 내려서 이게 x가 알파일 때가 되겠고 x가 베타가 돼야 되는데 원래 함수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게 되는 여기에 y는 fx를 포함합니다. 그때 이렇게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데를 우리가 극대라고 불러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데가 극소라고 불러요. 그때 극대값, 극소값을 구하려면 다 y좌표입니다. 값이 들어가는 거는 다 뭐가 되는 거야? y좌표. 도함수가 이런 모양이었을 때, 도함수가 이런 모양일 때 3차함수 그래프는 이런 모양이 나와요. 증가, 감소. 이게 뭐죠? 증가, 이거는 감소, 다시 증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한다. 그러니까 증가, 감소가 도함수에 달려 있는 겁니다. 스무스하게 이제 들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수민아, 자, 얘도 그릴 건데, 얘는 증가하다가, 잘 보세요. 증가하다가 잠깐 0이 됐다가 다시 증가해요. 그러니까, 감소하는 구간이 없다는 거야. 도함수가 이렇게 나오면,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증가하다가요, 잠깐 0이 돼요. 기울기가 0이 돼요. 0이 됐다가 다시 증가해요. 이때가 기울기가 0이야. 이때가 도함수가 0인 겁니다. 기울기 0이에요. 이게 이러한 도함수가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이러한 3차 함수가 나와요. 그리고 이때 0이 될 때가 이때가 x가 알파예요. 그러니까 지금 3차 함수가 최고차항이 양수 기준이야. 지금 최고차항 양수 기준입니다. 최고차항 양수 기준이야. 이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고 얘는 봐봐. 얘는 다 양수야. 그러니까 한 번도 감소한 적이 없어. 계속 증가해. 0이 되는 적도 없어.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0이 되지가 않아요, 얘는. 이게 y좌표였어요. 그러니까 3차함수 그래프 모양이 도함수 그래프에 따라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원리는 그것밖에 없는 거야.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면 증가한다.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면 그 구간에서 감소한다. 그래서 얘가 양수, 음수, 양수라는 건 증가, 감소, 증가. 자, 몇 가지 모양밖에 없다고 세 가지. 그 봐봐. 이게 문제인 거야. 봐봐. 원래 3차 함수가 최고차항이 양수였을 때 딱 한 가지 모양만 나왔어. 그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었죠. 근데 몇 가지나 나오는 거야? 우리 수민아? 세 가지. 그러니까 과거의 것으로는 그릴 수가 없는 거야. 최고차항 양수라고 딱 하나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의 그 개념을 가지고는 풀 수가 없는 거지. 전부 답표를 다 찍어보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제 양수일 때 했으면 그 다음에 또 뭐일 때 할 수 있겠죠? 수민아? 음수일 때. 그러니까 총 6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프 모양이. 음수일 때도 한번 해봅시다. 음수가 되면은 똑같이 이렇게 놓고 위로 또 그릴게요. 음수 되니까. 위로 블록하게 그려야 되니까. 이제 2차 함수가 도함수가 음수일 때 최고차항이 음수일 때가 되면은 이렇게 축이 있겠고 이렇게 알파 베타가 되는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판별식이 0일 때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아래로 이렇게 쭉 떨어져 있겠죠? 이때 또 이게 이제 도함수인 거야. 이게 도함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y는 f'(x가 나오는 거고 이걸 통해서 다시 또 함수를 그리는 거죠. 3차 함수를 그릴 수 있다. 그럼 봐봐. 이거는 이제 감소, 마이너스. 이때는 여기 마이너스야. 다시 증가했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0 됐다가 마이너스. 얘는 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그래프를 또 내려서 그려보면 도함수를 또 이렇게 띠리리리리리리리리 이렇게 그려보면 얘는 감소하는 거야.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죠. 증가로 바뀌었다가 다시 여기서 또 감소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때가 바로 이게 극소가 있죠. 이게 극소가 되는 거고, 이게 극대가 되는 거겠죠. 감소하다가 증가는 극대. 그죠? 얘는 봐봐. 이게 마이너스 fx입니다. 자, 얘는 감소를 해. 감소하다가 0이 잠깐 돼. 다시 감소해. 이때가 기울기가 0이에요. 잠깐 기울기가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다 음수야. 그냥 계속 감소하다가 이때가 그래도 가장 나름대로 좀 크거든요. 감소하다가 감소. 이게 다 마이너스 fx입니다. 자, 그래서 총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 총 몇 가지가 나오냐면 6가지가 나와요. 플러스일 때 3가지, 마이너스일 때 3가지가 총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도함수를 알아야 돼.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여기 뭐 3차 함수를 지금 그리고 있는데, 3차 함수를 그리고 있는데, 수민아 좀 너무 어렵니? 근데 개념 자체는 심플하죠. 우리가 지금 그리는 그 가장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되게 심플해요. 도함수가 양수면 증가하게 그리면 되겠고, 도함수가 음수면 감소하게 그리면 되는 거야. 어떻게 된, 다현아, 되게 복잡하냐? 원리가? 복잡함이 없죠? 이거 연습하는 거야. 봐봐. 아까 전에 여러분 분명했지만, 증가표 그리는 게 낫겠냐, 그냥 도함수 그리고 빨리 그리는 게 낫겠냐? 우리 수민아. 도함수로 낫겠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도함수를 그릴 수만 있다면 증가표 그리는 건 시간 낭비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무슨 낭비라고요? 시간 낭비. 왜냐면 증가표 그리면 시간 오래 걸리거든요. 도함수 보자마자 곧바로 그리기 편하거든. 도함수 그릴 수 있으면. 자, 그러면 봐봐. 여기서 이제 극대극소가 나올 때가 딱 두 가지가 있어. 언제냐? 우리 수민아. 봐봐.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만 극값을 가져요. 나머지는 얘네들 극값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봐봐.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은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냐, 다현아.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 이거나 이거잖아. 3차 함수 극값을 가질 조건은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냐. 도함수의 3차 함수 도함수의 판별식이 뭐보다 클 때가 되는 거야? 0보다 클 때가 되는 거야. 그러면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지지 않을 조건은 뭐가 되겠냐? 묻습니다. 뭐의 판별식이죠?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극값을 가지지 않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를 알면요, 모든 걸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우리가 이 뒤에서 뭘 배우고 있냐, 미분을 막 배우고 있잖아. 그 뭘 배우는 거냐? 어차피 그래프 그리려고 배우는 거야. 결론은. 그리고 그 그래프 그리는 개념 자체는 되게 심플해. 도함수의 부호야. 이게 사실 D가 모든 거의 결론. 그럼 봐봐. 3차 함수를 그렸잖아. 그러면 몇 차 함수까지 그리냐면 4차 함수까지 그리거든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3차 함수 배웠으니까 4차 함수까지 그리면 끝나. 이 뒷부분은 사실 개념을 다 배운 거야.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해서. 근데 봐봐. 얘하고 얘는 도함수가 얘랑 내가 나오잖아? 별로 할 게 없어. 왜냐? 계속 증가하잖아. 감소해서 지금 바뀌니까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게 3차 함수는 얘랑은 재미가 없어. 4차 함수 그릴 때. 왜냐면 봐봐. 내가 만약에 x축이 여기 있다고 칠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하면 바뀌잖아. 그러니까 4차 함수가 함수화되면 증가하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4차 함수 모양이 4차 함수 미랑 3차 함수 나올 거냐. 근데 그 3차 함수가 이런 모양이었어. 그럼 이게 끝이야. 이게 너무 좀 심심하니까 보통 이런 거일 때는 많이 돼요. 오늘 4차 함수까지는 아직 안 그려줬지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배울 거는 첫 번째 3차 함수를 그릴 때 뭐가 중요하냐? 도함수에서 2차 함수가 중요한 거야. 특히 판별식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지. 중각함수가 걔네한테 그릴 수 있고.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몇 개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봐봐. 중군을 갖는다. 자, 근을 갖는다는 거, 중군을 갖는다는 거, 삼중군을 갖는다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이건 알아야 돼. 자, 이 개념을 조금 장착을 시킬게요. 나랑 같이 지금 해봅시다. 자, 일반적으로 근을 하나 가지면 어떻게 되냐는 거다. 봐봐. 우리 2차 함수를 볼게요. 2차 함수에서 x-3이 된다고 치면 얘가 x축과 만나는 때가 근이라고 생각하면 2하고 3일 때 근을 갖는 거잖아. 다 알죠? 근데 이렇게 한 개의 근을 갖게 되면 이렇게 뚫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한 개의 근을 갖게 되면 x축과 만나면서 x축을 어떻게 하죠? 뚫어요. 한 개의 근을 가지면. 근데 중근을 가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중근을 가지면 이런 거죠. 중근이 이런 거잖아. 이런 게 중근이잖아. 2에서 중근을 가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되죠? 중근을 가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x축과 만나기는 하는데 어떻게 되죠? 중근을 가지면? 우리 어떻게 되죠? 이거 모양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잖아. 중근을 가지면 x축과 만나긴 하는데 접하고 그냥 사라져. 그러니까 이게 안 뚫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래프에서 x축과 만나는 게 근인데 방정식에서 x축과 만날 때 근을 한 개 가진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뚫는 거야 이렇게. 근데 중근을 갖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접하는 거야. 만나긴 하는데 잠깐 터치하고 가는 거죠. 이게 중근이야. 그러면 삼중근은 어떻게 될까? 오 마이 갓! 삼중근 이런 건 어떻게 될까? 이 삼중근. 이거 0에서 삼중근 갖는 거잖아.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알아? 삼중근 가지고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래프 모양이. 삼중근. 3차함수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뚫어요. 삼중근이. 근데 재밌는 게 기울기가 0이 되면서 뚫어요. 접하면서 뚫어. 이거는 뭐 조금 어려운 말로 접하면서 뚫는다? 일단 뭐 변곡점이라고 나중에 배우긴 하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삼중근을 가지면 뚫어요. 뚫는데 이렇게 그냥 뚫는 게 아니라 접하면서 기울기가 0이 되면서 뚫어요. 이게 삼중근을 가질 때입니다. 자, 삼중근은 언제 가진다고? x축과 만나긴 하는데 접하면서 만나서 뚫어. 그게 이제 접하는 경우 그냥 이중근을 봐봐. 이중근은 접하기만 하는 거야. 0이 되긴 하는데 안 뚫어. 접하면서 안 뚫으면 이중근이야. 중근인 거고 삼중근은 접하면서 뚫어. 그럼 그게 삼중근이에요. 그리고 그냥 뚫어. 이게 몇 등근이다? 근이 한 개 있는 거야. 그거 여러분들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근이 한 개 있는 경우, 근이 중근인 경우, 근이 세 개인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이거 어렵냐? 머릿속에 넣을 수 있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 그래프에 대해서 좀 다 배운 거예요. 자, 그러면 딱 하나만 빼고 쉽시다, 이제. 그리고 자, 여기서 아까 2번. 자, 2번. 함수 증가함수인데 2번 볼게요. 자, 올해는 더워서 그런지 날파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죽여도 죽지 않은 날파리. 자, 얘를 이제 구하라고 하면 얘를 이제 미분하겠죠? 그지, 수민아? 자, 도함수 불러보세요. 수민아 불러봐. 자, 얘는 12x제곱으로 묶어올 수 있겠죠?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x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죠? 2가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봐봐. 수민아 잘 봐봐. 얘가 지금 3차 함수인데 0에서 무는 걸 가자면 0에서 중근을 가져요. x가 0일 때 중근입니다. 그 다음에 2에서 근을 하나 더 가져요. 그냥 근을 가져요. 한 근을 가져요. 그러니까 0일 때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접해야 돼. 자, 이거 3차 함수인데 그냥 곧바로 그릴게요. 자, 잘 보세요.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거는 이제 접할 수가 없어요. 자, 얘는 이 상태로도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다시 그래프를. 자, 봐봐. 0에서 일단 만나. 0에서 하나 만나. 그 다음에 2에서도 만나는데 0은 접하고 2는 뚫어. 왜냐면 0은 중근이야. 제곱이니까. 2는 한 개만 그래 가지니까 뚫는 거야. 그러면 0에서 접하면서 2에서 뚫어야 되는데 봐봐. 최고창이 양수지. 양수인 거는요. 증가하면서 시작해요. 양수인 건 다 어떻게 시작한다고? 증가하면서 시작하니까 여기만 보고도 우리가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0에서 이렇게 중근에 가죠. 접해. 그래서 2에서 뚫어야 돼. 이런 모양이에요. 이 그래프가 이 모양이에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자, 이게 어떤 개념을 알아야 되냐면 중근과 한근의 개념을 알아야 돼. 보통 도함수 나왔을 때 이렇게 그리는 거. 그래서 중근과 한근 개념 알려준 거거든. 특별히 배우진 않지만. 그러면 잘 봐봐. 이게 지금 도함수인 거야. 이게 도함수. 이게 도함수인 거야. 그러면 이거를 보고 우리가 한번 스포를 해보자고. 다차함수를 한번 그려보자고. 자, 이렇게 되는 거야. 봐봐. 그리는 방법은 다 간단해요. 자, 봐봐. 감소해. 마이너스. 잠깐 0이 돼. 기울기가. 그다가 다시 감소해. 그다가 다시 증가해. 자, 다차함수 그래프 그리는데 봐봐. 요 0을 기준으로 감소를 해요. 감소하다가 잠깐 0이 돼요. 그다가 다시 감소해요. 여기까지. 다시 감소해요. 그러다가 2까지 감소하다가 2부터 다시 증가해요. 이게 다차함수 그래프 기억이에요. 도함수가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봐봐.
감소하는 거야. 마이너스니까. 도함수가 음수잖아. 감소하다가 잠깐 0이 돼. 다시 밑으로 내려가. 다시 감소해. 여기서 이제 증가로 바뀌죠. 2에서 이제 증가로 바뀌죠. 이게 다차함수 그래프. 그래서 얘의 증가 감소는 뭐 당연하겠지만 봐봐. 어디부터 어디까지 감소하다가 되냐면 수민아? 어디부터 어디까지 증가하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감소하죠? 증가하는 건 어디냐? 2부터는 증가하죠. 아니야? 그래프 그냥 다 그렸어? 2부터는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증가하는 구간은요 2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되겠고요. 2도 포함시킬까? 아니 뭐 포함시켜도 되고 안 시켜도 되는데 이거는 어차피 기울기 0이니까. 자, 감소하는 구간은 어떻게 되겠냐? 우리 다현아 감소하는 거 어떻게 되겠어? 계속 감소하잖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어디까지죠? 2까지 계속 감소하는 거죠. 끝나는 거지. 근데 그래프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증가 감소도 다 뭐에 달려있다? 도함수의 부. 근데 내가 지금 이거를 이렇게 근만 나와도 그래프 그릴 수 있도록 하면은 이게 되게 쉬워요. 중근 개념하고 몇 개만 알면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할게요. 이거 몇 개 더 그려줄게요. 여러분들. 자, 다차함수 그래프를 이제 그려야 되는데, 다차함수 그래프를. 첫 번째는 이제 도함수부터 그려줄게요. 도함수가 3차함수일 때. 세고창이 양수일 때부터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그거 있잖아. 요거일 때부터 그릴게. 요 모양일 때. 봐봐, 요 모양이랑 봐봐, 요거랑 별로 없네? 요거는 사실 별로 할 게 없는 게 얘네들은 왜 잘 안 그리냐면 그래프 모양이 뻔해요, 얘네들은. 금방 알겠지만 봐봐, 어차피 얘는 여기에 X축이 있다고 치면은 감소하다가 어차피 증가하는 거니까, 아니,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니까 그래프 모양이 얘네들은 뭐 내가 굳이 안 그려도 여기까지는 감소하는 거야. 감소하다가 여기부터는 이제 증가하는 거지.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얘도 여기 X축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감소해. 그러다가 얘는 이제 증가하는 거야. 약간 2차함수 모양꼴로 나오거든요. 비스무리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별로 재미가 없잖아. 재밌냐? 요거는 이제 잘 안 그린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를 많이 그리냐? 요 3차 함수가 요렇게 됐을 때. 요거. 자, 그래서 크게 이제 나눠서 이제 그릴 거야. 이게 도함수였을 때. 요거가 1번부터 그릴 건데, 잘 보세요. 첫 번째는 여기 있을 때. X축이 여기 있을 때. 1번. 1번. 밑에서부터. 그럼 잘 보면 알겠지만 수민아, 근이 몇 개만 나오죠? 하나만 나와요. 이게 그냥 한 개 근이에요. 왜냐면 이거 뚫었잖아. 그러니까 실근 하나 나와요. 한 실근. 실근 한 개 나옵니다. 중근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허근이라는 얘기고요. 이게 실근 하나 나오겠고요. 이때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잘 보세요. 이게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가 그냥 되는 거야. 근데 이게 계속 좀 가파르게 증가했다가 조금 덜 증가했다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거니까 1번 같은 경우의 그래프는 여기다 이제 그려보면 1번 같은 그래프 보면 알파까지는요 감소를 해요. 그 다음에 알파부터 이제 여기까지 알파야. 감소하다가 알파부터 이제 증가로 플러스 바뀌는데 증가하다가 잠깐 멈칫했다가 다시 증가해요. 이렇게. 이게 1번 그림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x.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냐? 이게
계속 증가가 많이 하다가 이게 조금 줄어들어, 증가가. 이때 잠깐 줄어드는 거야. 다시 증가. 이게 1번 그래프 모양이야. 자, 두 번째로 빨간색으로 이제 그려볼까요? 2번은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 있을 때 X축. 이게 2번입니다. 자, 이거 지울게요. 자, 1번 봐봐. 그럼 얘는 근을 어떻게 가지냐면 잘 보세요. 여기서 알파근을 가진다고 치시고요. 여기서 중근을 가져요. 베타에서. 접해요. 그러니까 얘는 실근을 2개 갖는데 다소라는 실근을 2개 가져요. 근데 그 중에 알파랑 베타는 중근이야. 이해됐어요? 자, 얘는 극소 하나 가집니다. 극소. 뭐 좀 이따 쓰겠지만 이때는 극소를 가져요.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그럼 요때는 어떻게 되냐? 요때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봐봐. 감소했다가 얘가 플러스 갔지? 증가했다가 잠깐 0이 됐다가 다시 플러스 가죠. 그죠? 또 수민이를 또 괴롭히는 놈이 있었나요? 자, 그러니까 알파까지는 감소를 해요, 일단. 알파까지는 감소를 하다가 x는 알파까지 감소를 하다가 감소합니다, 이렇게. 감소를 하다가 알파부터 증가해요. 증가하다가 베타일 때 잠깐 0이 돼요. 그러니까 베타일 때 다시 0이 돼요. 0이 됐다가 하지만 다시 증가하죠. 이렇게 돼요. yfx. 이때 기울기가 0이에요. 베타일 때 기울기가 0입니다. 저거 보고 그린 거야. 2번에 됐을 때는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자, X축 2번에는 세 번째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3번. 근이 알파, 베타, 감마. 식은 몇 개가 나온다? 3개가 나온대. 이때는 보시면 알겠지만 감소에 마이너스야. 위로 올라갔죠? 플러스야. 다시 감소해. 마이너스야. 다시 플러스야. 이때가 진짜 재밌죠? 이 다차 함수는요. 도함수가 이렇게 되면 x축이 여기 있으면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자, 이게 3번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알파, 베타, 감마가 있었을 때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다가 증가하게 되는 이런 그래프만을 갖습니다. 얘도 이제 여기서 극소 하나 갖겠죠? 얘도 극소 하나 갖겠고 여기서 이제 극소를 2개 가져요. 여기도 극소고 여기도 극소예요. 극대 증가하다 감소하다. 3번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3번일 때 이거는 무조건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 여기 이것만 이해하잖아? 뒤에 개념은요 끝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적분 전까지는 다 했다라는 거예요. 거의 이것만 이해하시면. 자, 이거 지우고 이제 4번 갈게요. 그러니까 도함수를 보고 그래프 그리는 거야. 이번에 4번은 여기서 접할 때 알파에서 중근을 갖고 베타에서 식은 갈 때 식은 2개인데 알파가 중근 알파 중근 베타 간대 때 이때는 감소했다가 음수니까 0이 됐다가 다시 감소했다가 베타에서 플러스 갈게요. 4번입니다. 알파일 때까지 감소를 해요. 다시 감소. 베타에서 이제 증가로 바뀌는데 결론은 알파까지 감소를 했다가 0이 돼요. 다시 감소해요. 알파부터 베타까지 다시 감소합니다. 그러다 베타부터 증가해요. 이게 y는 fx가 되겠어요. 이게 4번이지. 베타부터 증가로 바뀌어요. 쉬우시고요. 헷갈리니까. 마지막으로 5번은 위쪽에 있을 때. 5번. 식은 1개.
알파가 되겠죠? 알파. 이때는 감소하다가 알파부터 증가로 바뀝니다. 5번은 알파까지 계속 감소를 이런 식으로 하다가 알파부터 증가로 바뀌어요. 이때가 극소예요. 이때가 극소예요. 자, 보시면 다차함수가요, 대부분 극소만 하나씩만 존재하는데, 이때 실근 3개가 그래. 도함수가 실근 3개가 있을 때만 극대가 존재해요. 이때만 극대가 존재해. 이런 물어보는 거야. 다차함수에도 극대가 존재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아까 전에 뭐 3차함수는 극값이 있을 때가 조금 특이했잖아.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얘 봐봐. 극값 있는 거 얘밖에 없거든요. 얘 극대만 혼자 존재하거든요. 유일하게 도함수의 실근이 몇 개일 때만 존재하죠? 3개일 때. 그때만 극대가 존재해요. 나머지 극소 2개 존재하죠. 그리고 이 그래프가 제일 뭔가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제일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게 다차함수의 플러스 계형이에요. 플러스 계형이에요. 근데 어차피 개념은 다 똑같아. 도함수가 밑에 있으면 감소하게 그리면 되고, 도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으면 플러스니까 증가하게 그리면 돼요. 그거까지 다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원리는 되게 심플해요. 뭐 복잡한 원리 자체가 없어. 아니, 복잡한 원리가 있나요? 없잖아. 개념 자체는 되게 심플해요. 야, 이렇게 심플할 수가 없지. 아니, 왜 복잡하냐? 증가. 도함수가 플러스면 증가. 도함수가 감소. 그 마이너스면 감소. 이거 가지고 다 그리는 거야. 도함수 보고. 자, 그러면 이거 빼고 이제 다 탐차함수가 양수일 때 그러는데 이제 음수일 때도 그릴 수 있겠냐 없겠냐? 있겠어 없겠어? 그것까지 그리면 잘 봐봐. 그러면 잘 봐봐. 그럼 몇 가지를 그린 거냐면 잘 보세요. 탐차함수가 양수일 때 3개 그렸죠. 탐차함수 음수일 때 3개 그렸죠. 총 몇 개 그렸죠? 6개 그렸죠. 다차함수 양수일 때 지금 몇 개 그렸죠? 5개 그렸죠. 사실 뭐 몇 개 더 있는데 그건 안 그렸잖아. 그래. 재미없으니까. 음수일 때도 몇 개 나오냐? 똑같이 5개.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 6개 그리면 끝이에요. 여기 6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여기서 다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냥 따르게 내게. 그리고 여기서 좀 복잡하게 내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면 절대값 쉬워요. 이 16개 정도는 여러분 다 외우고 있어요. 공부했던 애들 중에서 16개 못 외우고 있다. 공부를 안 한 놈이에요? 진짜로? 근데 이 기본 개념들은요 사실 머릿속에 다 있어요. 그리고 이걸 더 빨리 푸는 여러 가지 꼼수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알려줄게요. 모든 꼼수와 편법들, 뭐 이런 거 다 난무하는 것들 내 제자들인데 다 알아야 되겠죠?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 은근히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뭐를 한번 그려보냐면 이제 음수일 때를 한번 여러분들이 그려보세요. 내가 이제 음수일 때를 해줄 테니까 자기가 직접 해보는 거야. 음수일 때 1, 3, 4, 5를 써줄게요. 내가 근까지 써줄게요. 이 왼쪽을 써줄게. 음수일 때 5개를 한번 그려보라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내가 이제 해줄 테니까 음수일 때 이렇게 되는 도함수가 나오겠죠. 3차 함수가. 이게 음수일 때예요. 그래서 1번이 밑에서부터 갑시다. 1번이 x축이 여기 있을 때 여기가 알파 식은 1개 알파. 자, 2번이 여기 있을 때 중근 가질 때 여기 알파하고 여기는 베타 식은 2개인데 뭐 그려보세요.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이제 식은 2개 알파 중근 그 다음에 베타 가질 때 3번은 여기 있을 때 식은 3개 가질 때 서로 다른 식은 그래서 이때가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베타 감마. 자, 4번이 여기 알파랑 베타 식은 2개 가질 때 알파 베타가 중간. 마지막으로 5번은 여기 알파만 가질 때 식은 1개. 자, 요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번함수 y는 fx를 1, 2, 3, 4, 5를 쭉 그려보라는 거죠. 보시고
이거 연습하는 거야. 이거 3차 함수부터 이것만 연습하게 돼서 딱 깨닫잖아요? 그럼 사실 뒤에 끝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진짜로 이게 끝이에요. 6개를 정확하게 이해했다. 외우지 않고.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서 그릴 수 있으면요. 여러분들 여기 끝이에요. 뒤에 개념 다 끝났어요. 그냥 아우토반으로 다 이어가면 돼요. 다 이어가면. 그래프 그리면요. 적분 전까지는요. 그냥 끝났다 보시면 돼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시간을 줄 테니까. 그래서 3차 함수랑 4차 함수 그래프를요, 다 집에서 한 땀 한 땀 그리고, 내가 또 뭐 영상도 올려주긴 하겠지만, 그거 연습해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토요일부터는요, 우리 달려가면 돼요. 미분은요, 진짜로. 다 풀려요. 이게 머릿속에 있으면. 그래서 이 그래프를 머릿속에 16개를 넣어갖고 오는 게, 연습해갖고 오는 게 오늘의 메인 숙제예요.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만 되면 이제 뒷부분은 다 이루었다. 선생님 머릿속에 다 있어요, 이거. 선생님 뭐 아무것도 보지 않고 다 그려주고 있죠, 지금. 이게 손으로 머릿속에 있어야 돼, 이 정도는. 그건 이제 기본입니다. 학교에서는 안 해줄 거예요. 학교에서는 안 해주지만, 선생님 제자는, 내 제자는 해야 되는 거야. 이건 학교에서 안 해주죠. 왜냐, 이걸 알면 다 아는 거거든요. 뭐, 다른 거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이걸 알면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다른 거 가르칠 게 없어요. 진정한 그림놀이죠? 수민아? 진정한 그림놀이죠? 진정한 그림놀이입니다, 이게. 이게 진정한 그림놀이죠. 뭐가 진정한 그림놀이겠습니까? 진정한 그림놀이죠, 이거. 근데 개념이 심플해 좋지 않냐, 수투가? 아니냐? 수투가 나름대로 되게 개념이 심플해요. 수원에 비해서, 개념 자체는. 내가 좀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서. 수투를. 1번은 플러스죠. 증가하다가 알파에서 감소가 되는 거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겠죠. 증가 감소가 바뀌니까. 2번일 때가 알파일 때. 알파일 때. 그러면 증가하다가 0이 잠깐 됐다가 다시 증가를 하다가 감소하게 돼요. 이쁘게 그리고 싶었는데 잠깐 0이 되는 거죠. 자, 이때가 그때가 되겠습니다. 자, 3번일 때가 가장 이제 재밌을 때죠. 알파 때까지 있겠고 감마까지 있고요. 알파까지 증가하다가 알파부터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다가 감소하게 되는 그런 y는 fx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알파일 때가 그때, 이때가 극소, 그때. 자, 4번일 때가 증가하다가 감소로 되는데 알파일 때까지 해서 증가 감소 바뀌다가 베타에다 잠깐 삐긋했다가 다시 감소하죠. 알파까지 증가하죠? 증가하다가 알파부터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잠깐 0이 됐다가 다시 감소하죠. 베타는 잠깐 0이 되죠? 잠깐 0이 되죠? 증가하다가 감소했다가 0 됐다가 다시 감소하죠. 이때가 알파가 그때.
5번은 알파에서만 이제 증가하다가 잠깐 감소하다가 잠깐 이렇게 되죠. fx. 이때가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렸으면은 잘 그린 거다. 이런 개형이에요. 이런 개형. 근데 얘도 이제 극소가 이때만 극소가 가져요. 이때만 극소를 가집니다. 그죠? 자, 요거를 집에서 다 외워서 그리는 게 아니라 저기 도함수를 보면서 한 땀 한 땀 다 그리면서 깨달으시면은 그게 여러분들의 숙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음 토요일날 오게 되면은 이제 왔어. 뭐 8시 반에 왔다고 쳐. 그러면은 이 16개 다 그리고 있으시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았죠? 이거를 정확히 여러분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뒤는 끝이야. 그냥 개념이 사실 개념을 뭐 배울 이유가 없어요. 여기 안에 모든 개념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엄청 어렵니? 그리고 아마 영상으로도 다 찍어서 올려줄 거고 다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이해하시면요 이 뒷부분은요 진짜 편하게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자, 오늘 조금 일찍 끝내줘야 되겠지만 아직 하나만 몇 개만 더 풀고 이제 끝내도록 할게요. 이제 그래도 좀 일찍 끝내줄게요. 오늘.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있냐면 증가 감소하고 뭐 돼가지고 이제 극대극소 몇 개 이제 있는데 그래프 몇 개만 그리고 끝내볼까요? 자, 증가 또는 감소하기 위한 조건 필수 이제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혹시 기억나냐?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야 돼. 1대1 함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라는 게 같은 얘기예요. 증가 또는 감소해야 된다. 그래프가. 전체 구간에서. 자, 그래서 필수 2번 뭐 그래프를 조금 그려볼게요. 그냥 필수 2번도 결론은 원하는 게 뭐냐? 봐봐. fx가 지금 3차 함수예요. 3차 함수가 나오는데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빼기 4가 있는데 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계속 증가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프 모양이 이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계속 증가. 계속 증가함수가 돼요.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는 얘는 이제 증가함수가 돼야 돼요. 모든 구간에서 증가함수가 돼야 됩니다. 결론은 뭐냐? 미분했을 때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예요. 이런 그래프가 나오려면 계속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니까 도함수가 아까 얘기했죠? 얘 아니면 얘가 돼야 되는 거야. 도함수가. 2차 함수가. 계속 증가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f'x를 구한 다음에 도함수 놀이에요.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얘가 돼 있고 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짝수 판별식을 쓰면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 c가 0보다 작거나 같다. 0이거나 0보다 작아야 됩니다.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그래서 3a가 1보다 크거나 같고 a는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마이너스 1부터 구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뭐가 된다? 감소. 자, 이 얘기는 y는 f'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0보다 작아야 돼. 여기서 이게 f'x가 0보다 작도록 나와야 돼.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증가함수가 나오면 다 도함수 놀이에요. 그럼 2차 함수가 이거잖아. 그치, 수민아? 이게 자, 아래로 블록하게 그릴게요. 아래로 블록하게 나올 텐데, 그러면 대칭축이 몇이냐, 수민아?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대칭축이 몇이죠? 3분의 1이죠? 자, 봐봐. x 3분의 1이니까, 잘 봐봐. 이거 여러 가지로 구할 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음수가 되려면, 최대값이 음수가 되면 저 구간에 다 음수가 됩니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에서 뭐 여러 가지로 풀 수가 있는데, 봐봐. 이 구간에서 음수가 된다는 얘기는, 최대값이 음수가 되면 저 구간에서 다 음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에서 최대값을 찾아요. 자, 마이너스 1은 좀 멀리 떨어져 있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일 거야. 1은 바로 옆에 있다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1까지는 이게 도함수야. 자, 그러면 어디가 최대값이냐, 수민아? 얘가 최대값이죠. 그죠? 마이너스 최대값이죠. 이 최대값이 음수가 되면 돼. 얘가 음수가 되면 나머지 다 음수가 되는 거야. 모든 구간에서.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래서 최대값이 음수가 되면 돼. 그럼 뭐냐? f'-1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구간에서 다 음수가 되니까 감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값, 구간에서 최대값 찾으시면 돼요. 최대값.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f'-1은 그래서 구해보시면 3 더하기 2 더하기 a는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라는 거죠. 이렇게 됐나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만 풀어보고 오늘 끝내도록 해봅시다. 2-3번 한번 풀어보세요. 2-3번 구간 내에서 감소 증가는 도함수의 최대치수값 찾는 거야. 이차함수의 최대치수 찾는 문제 똑같이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만 풀고 오늘 보내주면은 여러분들이 연습해올 걸 아까 그 그래프들 다 연습해 오셔야 됩니다. 일찍 보내주는 대신에 수민아 다 연습할 수 있죠? 16개 주시면 쭈루룩 그려주셔야 됩니다. 다양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증가감수 물어보면 다 도함수에서 물어보는 거야. 다 도함수. 도함수 놀이 2-3번입니다. 자, 얘가 좀 어려울 거예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4ax 마이너스 3a가 되면서 대칭축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1하고 2에서 증가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조금 어려운 문제죠. 미러볼록하게 그려지겠고 대칭축이 아마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대칭축이 아마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6이 되는 거니까 3분의 2a인가? 그래서 1하고 2에서 증가가 되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최대치수 찾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1 넣었을 때도 양수고 2 넣었을 때도 양수다라고 해서 동시에 만족하는 거 찾는 게 빠르겠는데요, 이거는. 자, 이게 움직였을 때가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건 이렇게 풀게요. F'1도 0보다 커나 같고 F'2도 0보다 커나 같은 거를 동시에 만족한다. 여기 찾을게. 요거는 이게 빠르겠어요? 왜냐면 이거 대칭축 움직여서 최대값 찾기가 어려운 문제예요. 둘 다 0보다 커나 같아지게 되면 이게 뭐 당연하겠지만 양쪽이 더 0보다 크겠다는 거는 어차피 최대치수는 다 양쪽에서 나오거든요. 최대치수는 최소값은 다 양쪽에서 나오게 돼 있으니까 끝값에서 나오거든요. 무조건 양쪽 끝값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동시에 만족. 봐봐,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한번 잘 보세요. 이게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최소값이 될 수밖에 없어. 봐봐, 3분의 2가 움직이잖아.
봐봐. 대칭축 3분의 2예요. 왜 저게 성립을 하는 거냐면, 봐봐. 1하고 2죠. 1하고 2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 대칭축이 있죠. 여기 대칭축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때도 최대값은요 F1이에요. 최소값은 뭐가 되는 거죠? 2가 돼요. F'2가 최소값이 돼요. 이게 어차피 증가도 최소값이 되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때가 F'2가 최소값이 돼요. 봐봐. 여기 있잖아? 이 가운데 있잖아? 그럼 이 가운데 있으면 대칭축보다 요 가운데에서 이쪽에 있으면 여기가 최소값이든 여기가 최소값이에요. 어차피 최소값은 F'1이거나 F'2예요. 가운데 있어도. 이쪽에 있다고 쳐봐. 이쪽에 있으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여기만 보면 되니까 여기가 좀 최소값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아니면 얘가 무조건 최소값이 돼요. 어디 있든 간에. 대칭축이 어디 있든 간에 얘나 얘가 최소값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최소값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둘 다 0보다 커 같은 거를 찾으면 무조건 그게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러니까 결론 얘나 얘가 최소값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둘 다 0보다 커 같으면 다 0보다 커 같은 거예요. 그래서 1일 때 대입해보면 마3 더하기 4a 빼기 3a가 0보다 커 나왔다. 첫 번째 쓰시고요. 2일 때 마이너스 12 플러스 8a 마이너스 3a가 0보다 커 나왔다. 이거 동시에 만족하는 거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a가 3보다 커 나왔다 나오겠고 요거는 5a가 12보다 커 나왔으니까 a는 5분의 12보다 커 나왔다. 동시에 만족하는 게 뭐냐? 수민아. 동시에 만족하는 게 뭐예요? 5분의 12보다 커 나갔다는 이렇게 되겠고 3보다 커 나갔다는 거는 여기 있을 거 아니야. 뭐 어떻게 동시에 만족하는 거죠? 얘가 동시에 만족하는 거죠? 답은 얘가 된다. 자, 요거는 대칭축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양 끝값이 0보다 커 나갔다고 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위에 문제처럼.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수업은 마무리를 짓고요. 연습 다 해오세요. 영상 올려놓을게요.